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가정주부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죠.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쌍둥이 남매, 그리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까지.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자상함 그 자체였어요. 결혼기념일은 물론이고 사소한 날까지 챙겨주는 로맨틱한 남자였죠. 그리고 제 곁엔 20년 지기 친구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친자매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며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였죠. 수진이 역시 남편의 사업 파트너로서 저희 부부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잦은 야근, 그리고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 처음에는 사업 때문이려니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잠결에 들려온 남편의 통화 내용은 제 심장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아직 안 잤어? 보고 싶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있으면 전부 우리 것이 될 테니까. 저는 애써 다른 여자일 리 없다고, 사업 파트너와 중요한 통화를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제 친구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불길한 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 수진이가 어느 날부터 하고 다니는 고가의 목걸이는 분명 남편이 제게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디자인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 학원비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묻자 그는 태연하게 회사 긴급 자금으로 썼어. 금방 채워둘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흥신소의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손에 들어온 사진들은 제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남편과 수진이 두 사람이 호텔바에서 다정하게 와인을 마시고 심지어는 뜨겁게 키스를 나누는 장면까지. 사진 속 두 사람은 제가 알던 남편과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낯선 악마들이었죠. 저는 당장이라도 두 사람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회계장부를 몰래 빼돌려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수진이는 제 명의의 재산은 물론 친정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빌딩까지 담보로 잡혀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두 사람의 유흥비와 수진이 명의의 비밀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죠.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철저히 속이고 제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저는 남편과 수진이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내밀자 두 사람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가면을 벗어 던지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서로 사랑해. 아니, 처음부터 너만 몰랐던 거지. 이 답답한 여자야. 지연아,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어쩌겠어? 태민 씨는 날 더 원하는데. 그리고 솔직히 너 좀 지겨웠어. 항상 착한 척, 불쌍한 척.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오, 분노, 그리고 처절한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저는 그 지옥 밑바닥에서 다시 기어 올라가리라 맹세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겪은 고통,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돌려주리라고. 남편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고 수진이는 제 아이들에게 접근해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졸지에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아직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고 되찾아야 할 제 인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남기신 시골의 낡은 별장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외모부터 바꿨습니다. 촌스럽던 긴 머리를 자르고 세련된 스타일로 변신했죠. 그리고 밤낮으로 경제, 법률 등을 공부했습니다. 예전에 순진하고 무력했던 서지연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으로 불타는 독한 여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전직 비서였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과 수진이의 만행을 알고 있었고 복수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회사 내부의 비밀 정보와 약점들을 저에게 제공해 주었고 우리는 치밀하게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남편에게 흘렸고 예상대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며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견고했던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다음은 남편의 사업체였습니다. 저는 전직 비서의 도움으로 남편 회사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익명으로 국세청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순식간에 남편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추악한 비리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남편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남편과 수진이가 공모하여 제 재산을 빼돌린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지자 그들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수진이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는 빼앗겼던 재산을 모두 되찾았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온전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물어뜯으며 파멸해가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떤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저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고 작은 카페를 열어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을 받으며 저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배신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던 시간들.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는 행복과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